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군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군 통수권자. 군 통수권자께서는 군 특기 병과를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군이라는 것은 명령체계로 움직이고 적의 개념이라는 걸 두고 군을 훈련시키고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라는 것을 최소한 ABC 수준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 지도자들께서는 평양을 가서 김정은만 만나고 오면, 혹은 이 땅에 앉아서라도 그들과 만나기만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헷가닥 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이라는 거창한 이름 하에 김정일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김정일에게 찾아가면서 돈을 보따리로 짊어지고 가지 않았다면 지금 이와 같은 북한의 핵 인질 하에 5천만이 놓여 있을까요? 그것도 부족해서 갔다 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서 국방백서 다 없애라. 저는 그때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국방정책을 연구하는 안보센터 소장을 하면서 우리들이 해내는 일,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국방백서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한반도는 전쟁이 없다.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돌아와서 거의 국방부 무용지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방부 할 일 없다. 국방부 없어도 된다. 그때 군의 사기라는 것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진 긍지라는 건 나라를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라는 사명감과 애국심과 긍지 때문에 대한민국 지금까지 징병제를 해도 싫던 좋던 자식들을 다 군대로 보냅니다. 근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북쪽 대표를 만나더니 돌아와가 한다는 일성이 군대 필요 없다.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군대 필요 없다는 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국방백서는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직접적인 군사위협이라고만 표현했지 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적이라는 표현은 박근혜 그리고 그 전에 이명박 이 보수 정권에 들어와서 적이라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입니다. 비대위원장이 새로 가시고 난 뒤에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계속 주장하시는 말씀이 방공, 안보 이런 캐캐묵은 사고에서 벗어나라. 안보가 캐캐묵은 겁니까? 경제가 중요하다. 100번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독특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은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큰 우산과 텐트가 없었다면 한국 경제는 지금도 세계 10위권에 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안보를 분리시켜가 경제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방공과 안보 캐캐묵은 사고에서 벗어나라? 그럼 지금 이 나라는 뭐라도 된다? 이념으로 봐서 김정은의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있는 공산주의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대한민국은 보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보수당이 없습니다. 전 되게 불만스럽습니다. 그 점에서는. 최근 국방부 장관이 거의 매일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위수지역을 없애라 했어요. 우리가 남북한 하나면은
저 위에 평안도, 자강도, 함경도를 걸쳐가 이르는 중국과의 국경지역을 위수 영역으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이 하나라면. 지금 우리의 위수라는 것은 수도를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인 파워가 없으면은 지리적으로 DMZ에서 평양까지 200 몇 킬로, DMZ에서 서울까지 약 60km입니다. 거의 3배 반이 우리가 더 가까워요. 그런데다가 군사분계선을 꺼놔 놓고 실제로 비무장지대는 양쪽이 2km씩인데 우리는 1200m를 비무장지대를 지키고 있는데 쟤들은 300m만 지키고 있어요. 북쪽은. 국방부 장관이 GP를 일단 실험식으로 모범적으로 일단 한두 개 양쪽이 같이 배기를 해보고 점차적으로 한다? 그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아니 GP 없앤 동안 북한이 미쳤다고 거기 공격합니까? 몇 달만 참으면 되는데 평생을 북한이 공격 안 할 거예요? 무슨 짓을 못하면 목함지뢰 그 전에 1958년부터 시작해 창랑호 사건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개의 도발과 우리 인명을 뺏어가고 민간인 죽이고 병사들을 죽이고 폭격을 하고 폭침을 하고 수도 없이 당해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 뭐라 그랬어요? 이 기지를 GP 기지를 DMZ에서 10km 내지 15km 물리라 했습니다. 아까 제가 60km 정도라 했어요. 10km 내지 15km 물리면은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문산, 파주, 일산, 김포예요. 지금 거기가 어디예요? 아파트 지역이에요. 아파트 지역. 아파트 지역을 수도권 위수지역 없애고 거기를 수도권 최전선 방어선을 거기 아파트 한가운데 세우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북쪽이 내려오면 그 파주, 일산, 김포, 문산 주민들은 너들은 인계선 역할을 하고 다 죽어라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데도 파주 주민들은 전부 땅값 오른다고 남북 통일하면 땅값 오른다고 그것만 좋아하고 아니 한때는 파주에서 무슨 대북 전단 살포한다고 위험하다고 난리를 칠 때는 언젠데 이 정부 들어서 GP선을 기지를 10 내지 15km 물리면은 파주 마을 한가운데 혹은 마을 어귀에다가 지금 이걸 물리자는데도 반대 대목 없어. 왜? 그들도 진짜 이 정부가 세뇌 공작 해놓은 것처럼 김정은은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평화롭게 해주면 쟤들도 똑같이 평화롭게 하고 과거 몇 개월 동안 핵개발 핵실험 안 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실험실 다 폐기하는 거 보니까 뜯고 해체하고 폐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핵개발할 생각이 없고 비핵화할 생각이 확실하다라고 끊임없이 괴벨서 이상의 국민 체면 조작을 해서 국민들이 다 지금 거기에 체면에 걸린 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님께서까지 나섰어 계속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설마 평화 빨리 오면 야 빨리 여기 땅 사야지 파주 땅값이 금값이 될 텐데 꿈 좀 깨십시오. 그러니까 평화의 공원이라는 이름 하에 평화지대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다 뺀다고 쟤들이 진짜로 철책선 세워놓은 그를 자기들이 똑같이 우리하고 하는 거 보면서 북한도 하는 거 보면서 다 없앤다고? 북한이 돌대가리예요. 우리한테 짧은 시간 내에 샘플로 하는 기간 동안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 딴짓 안 하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야. 지금 트럼프하고 딜을 해야 되니까. 종전선언 받아내는 게 눈알이 빠지도록인데 지금 거기에 GP를 없앤다고 혹은 놔둔다고 쟤들이 도발을 해요?
김정은이 돌대가리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정도의 머리 같으면 꼭 우리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까지. 그게 왜 가능하냐?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100년 동안 한 가지 전략, 전인민해방, 적화통일, 이거 하나 가지고 밀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략과 그 전략에 따른 전력 형성과 훈련만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국방백서에서 적을 없애요? 군대는요, 적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훈련이 안 됩니다. 뭘 보고 찌르고 쏘고 때리고 옵니까? 다 친구인데 우리가 옆집 이웃에게 찌르고 쏘고 때리고 할 수 있어요? 설사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게 정말 맹렬하게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할까요? 좋은 게 좋다, 손에 덜 보고 끝나자라는 시간이겠습니까? 어떻게 국방백서에서 적이라는 단어를 빼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적이라는 단어를 빼면은 마치 국방장관이 우리가 GP에서 GP 철수시키면 북한도 할 것이다 라는 똑같은 expectation, wishful thinking이에요. 희망적인 바램, 희망적인 생각에 의해가 우리 빼면 자들도 빼고 우리가 먼저 도발 안 하면 자도 안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화가 왔다고 국방장관이 앞장서서 얘기하고, 이 평화를 더 다지기 위해서 GP도 철수시키고 병영시설도 더 가까이 짓지 말고 K9 자주포 기지도 더 뒤로 물리고, 자주포 기지 사거리가 있습니다. 40km 이상 안 가요. 점잖게 물려가지고 한 15km 뒤로 물려가 어디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서해 5도에서 한 15km 물리면 인천입니다. 인천서 쏘가지고 북쪽에 서해 5도 위쪽에 있는 그들이 핵심적인 장상곳, 그들이 장사정포를 가지고 있는 기지들을 우리가 때릴 수 있어요. 전부 바다 한가운데 다 떨어져요. 포가 도착도 안 됩니다. 미사일이, 포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뿐입니까? 군 복무기간 단축?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다시피 기간을 단축하면은 병력을 줄이지 말든지, 병력을 줄이려면 기간을 연장해라. 숙련공이 남아 있어야만, 숙련병이 남아 있어야만 전력이 유지된다. 군대라는 건 밖에 있는 인력을 불러다가 군이라는 병영 시설에 안에 두고서 훈련시키면 그것이 병력이 되고, 이 병력이 유사시에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으로 훈련되면서 남아 유지가 될 때 전력이 되는 거다. 나가버리면 전력 아니에요. 숙련병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건 전력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이야. 병력이라는 병사 수만 되지 전력이 못 돼요. 다시 말해서 fighting capability가 안 됩니다. 전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병과에 따라서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시간을 걸리는 숙련병이 되는데 12개월, 15개월 되는 거 겨우 훈련시키가 3, 4개월 있다가 내보내. 일반 회사도 그렇게 안 해요. 전혀 모르는 놈 데려와가 교육 좀 시켜가 이제 손에 익숙해질락 할 때 도망간다면 사장이 가만히 있습니까? 기업 문 닫아야죠. 남는 게 없는데 남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손해장사예요. 손해장사. 옆집 기업하고 경쟁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말아먹게 돼 있는 거예요. 60만이란 12만을 내보내고 50만 유지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포를 쏘는데 관측도 제대로 훈련 안 된 놈을 옆에 갖다 놔놓고 겨우 관측이 될 때쯤 되면 내보내? 사수? 쏘는 것도 제대로 훈련 안 했는데 겨우 쏠 때쯤 정조준해가 쏠 때쯤 내보내? 웃긴 얘기죠. 집만 덩그러기, 군대라는 이름만 덩그러고 전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자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외국 정상하고 해외를 순방하는 중에 무슨 긴급 계엄령도 아닌데 기무사를 적극 조사하라 해서 국방부의 위계질서 자체를 밑둥에서부터 다 흔들어 놔놓고, 왜 위계질서냐? 군은 명령체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명령체계이기 때문에 상하가 있습니다. 기무사 담당 대령이 나와가 장관이 틀렸다 그러고, 장관은 네가 더 틀렸다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국회에 나왔어. 나라의 국가 기밀을 통째로 다 얘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청와대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기무사의 실질적으로 유사시 움직여야 될 내용을 69페이지, 67페이지나 되는 걸 낱낱이 브리핑을 해주고, 왜 그 사람들은 국가기밀 누설죄에 안 걸립니까? 청와대만 있으면은 국가기밀은 언제든지 봐도 되고 누설돼도 되고 퍼뜨려도 되는 겁니까? 그 위에 책임자가 누구예요?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한편으로는 군이 제대로 못한다고 꾸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 내부에 있는 1급 비밀, 1, 2급 비밀을 대국민 선언문처럼 무슨 자랑처럼 떠들고 브리핑 해주는 것을 허용하는 것. 너무 잘하는 것까지 기대 안 합니다. 지금 이 정부가 이승만 박정희를 없애기 위해서, 존재 가치를 없애기 위해서 끝까지 건국이란 용어를 안 쓰고 정부라고 씁니다. 8월 15일 날 경축산지 먼지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70주년 정부 수립 되는 날, 정부 수립이면은 정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하나의 조직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부 수립이었다면 국민도 영토도 그 당시 우리는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북한은 국가라 그래요. 구구절, 건국절 아닙니까? 그 논리대로 하면요, 지금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북한뿐이에요. 어? 피납자를 실종자로 바꾸자 하는 민주당의 송갑석 의원처럼 그 법을 개정한다고 무슨 영웅처럼 떠들어요. 북한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김일성을 찬양하려고 평양 대회에 가서 제일 앞줄에 선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 가서 제일 앞줄에 서도록 도와준 사람이 청와대 비서실장 하는 것도 웃기는 게 아니라, 이런 나라는 있을 수가 없고 이 아프리카도 이 짓은 안 할 거라는 거죠. 그 더 나아가서 국군 통수권자가 앞장서서 군의 기강과 군의 질서와 이걸 전부 다 와해되도록 만드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역사 자체를 완전히 말살시키자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반미파들, 자주파라고 스스로 자주라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 저 인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승만 박정희가 다 독재라고요? 이승만이 아니었다면 한미동맹 조약, 한미 상호방위 조약 만들어지지도 않고 주한미군 여기 남지도 않았어요. 미국이 남으려고 한 게 아니라 떠나는 메가더 바지가리를 붙들고, 당신네들이 원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인데 가버리면 여기 바로 중국의 발톱 밑에 우리는 들어간다. 중공 발톱 밑에 들어간다. 소련과 중공 발톱 밑에 들어간다. 그래도 되겠냐? 그걸 원한다면 여기에 미군 남겨두고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어. 말 그대로 상호의 이익을 지키도록 해라. 미국 이익만 지키는 거 아니고 여기서 지켜라. 이게 당신네들 정치 이념과 국가 이익에 필요하다면 큰 소리 치며 붙들어 놨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독재자인가요? 독재자가 한 일이 그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또 간띠 크게 한 사람 누구예요? 간 큰 사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닉슨 때, 카터 때, 카터가 사실은 애나폴리스 미국에서 정말 머리가 우수하고 그 지역에서 정말 인정받는 극소수의 학생들만 갈 수 있는 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회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잠수함 그 엔지니어도 했습니다. 이 함장도 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조지아 땅콩밭에서 나온 농부같이 보이지만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카터는 워낙 인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군대 다 끌고 가게 다 철수시키겠다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위기에 이대로는 다시 김일성 손에 넘어가겠다고 생각하고 이휘소 박사를 시켜서 핵을 만든 극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미국에서 알고 난리를 치니까 박 대통령이 뭘 요구했습니까?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미연합사령부, 참 직접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독자적인 핵 만드는 게 못마땅하다면 그걸 못 만들게 하려면은 너 카터 대통령이 와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자꾸 끌어낸다, 철수시킨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라운드를 만들어라. 그 결과가 한미연합사령부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없었다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12세계 경제대국에 들어가요? 배가 불렀어가 아니라 내가 노골적으로 배돼지가 불렀어요. 배돼지가. 그저께도 보이 여성들이 뭐 반미 하지 말고 평양 가서 사세요. 여기서 들지 말고 피켓 환영해 주는데 가서 드세요. 반미라고 부러지는 그 대열에 서 있는 인간들 중에 자기 자식 영어 잘하라고 과외비 주고 조기에 유학 안 시키는, 다는 아니겠지만 유학시킨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10년 전에 광우병 걸린 미국 소고기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뿡뿡 뚫린다고 난리를 치고 시청 앞에서 촛불을 듣는 100만 중에서 양심의 가책을 한번 느껴봤어요. 몇 명이 지금 더 열심히 고기를 먹고 있는지. 그 논리대로는 지금 대한민국에 미국 소고기가 안 팔려야 됩니다. 미국 소고기가 우리나라 수입 소고기 중에 1인 줄 알죠? 호주께 청정인데도 호주권을 밀어내고 미국이 1위예요. 수입량으로. 소비량도 제일 많고. 제가 볼 때는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먹어서 골이 빈 게 아니라 스스로가 고기 먹기 전에 미리 골이 비있기 때문에 그 소리 질러 놔놓고도 까마귀를 고기를 덧붙여 먹은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먹고 있습니다. 뻔뻔스러워요. 이승만 박정희가 없었으면 박정희 대통령 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국방연구소 왜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그건 쇼가 아니고 진짜 자주국방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 뒤에 자주국방이 잘 안 되는 건 군의 책임도 있지만, 많이 있지만, 대통령이 그 자주국방 연구소를 국방연구소 만들어 놓고 불과 6개월 만에 소총하고 몇 개의 무기를 6개월 만에 우리 기술로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말로 쇼하는 자주국방이고 실제 자주국방을 할 정말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오니까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못 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오니까 북한이 우리를 도발만 하지 감히 전쟁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미군이 여기 와서 이 땅을 지켜준 겁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국방부에서 적 빼라. 전 이런 일 일어날 줄 알았어요. 왜? 벌써 통일교제에서 북쪽이 남침한다라는 거는 빼라. 에? 또 뭐라고? 한반도 헌법 3조에 있는 걸 한반도에서 유일한 대한민국 합법정부의 유일은 빼라.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국민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이 북한을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말도 안 되는 망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본 국회의원이나 정치가가 저 말 했다 하면 나라 전체가 다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얘기했으면은 친일이라고 박살을 낼 겁니다. 근데 현역 국회의원이 그 얘기했는데도 나라가 이렇게 조용해요. 북한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실종자를, 피납자를 실종자를 하자. 자기 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면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셨다면 과연 실종자라고 법을 바꾸려 하겠어요? 참 해도 너무합니다. 나라의 자존심은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경제도 있고 영토도 있고 인구도 있지만 나라의 자존심은 군사력에서 나옵니다. 미국이 왜 세계 최강국입니까? 군대수? 미국의 병력 숫자가 남북한 다 합친 것보다 더 적습니다. 15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남북한 다 합치면 180만입니다. 세계 최강국이에요. 무기력, 국방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더 어마어마한 것, 애국심, 확고한 적의 개념. 아니, 그러면 북한군이 적이 아니면 이제부터 군대는 뭐 할 일 뭐입니까? 딱 할 거 하나 남았어요. 평화유지군 하면 돼요. 평화유지군 특징이 뭔지 압니까? 평화유지군 적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다른 사람 둘이가 붙어 싸울 때 중간에서 싸우지 마, 혹은 붙어 싸우지 못하도록 중간에 서가지고 선 끊고 서 있는 게 평화유지군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무장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군대가? 그렇지 않으면 적의 개념을 없애면 안 돼요. 평화유지군에는, 일반 군과 평화유지군의 가장 큰 차이가, 평화유지군에는 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적을 빼자는 얘기는 우리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하자는데, 군대에서 이 뭐라고 했어요? 국방부 관계자가, 나 이거 참 기가 차가지고 이 양반이 과연 국방부 관계자인지, 현역 군인이 얘기했는지, 그 관련된 다른 사람이 얘기했는지, 민간인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북은 군사 위협이면서도 평화를 이뤄내야 할 상대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 사람 국방부 관계자 맞아요? 통일부 관계자 아니에요? 이 정부 들어가지고 통일부가 할 일을 외교부가 하고 통일부가 할 일을 국방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명균 장관 밑에 강경화, 송영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는 꼬라지가. 말로 들으면 얼른 맞는 것 같죠? 북은 군사 위협이면서도 평화를 이뤄내야 할 상대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 시쳇말로 애들 표현은 쌩 까는 소리예요. 북은 군사 위협이고, 군대가 평화를 이뤄내는 방법은 총칼을 버리는 게 아니고, 군대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총칼을 들고 빡신 훈련을 하고 철저한 적개념이 있을 때만이 평화 유지되는 겁니다. 아니, 이런 것 같으면은, 이렇게 평화가 유지되는 거라면 뭐 GP도 철수하고 군 복무 기간도 단축하고 병력도 단축하고 기무사, 군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낸 기무사도 다 없애버리고 연키 고홈하고, 이게 평화를 이뤄내는 것 같으면은 누구든지 다 호미 들고 삽 들고 정부가 정해놓은 일정 기간 가 있으면 다 군대 되는 거예요. 군의 평화는 확고한 안보관, 철저한 훈련, 그리고 감히 넘볼 수 없는 전투력을 가질 때만이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국방부 관계자야? 군이 뭔지 기본적으로 모르니까. 왜? 국군 통수권자가 군이라는 성격을 모르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움직여야 될 하부 조직이 알 리가 없지.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 지금 국방부 관계자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 지금 별을 달고 판문점에 관해서 가가지고 너털 웃음을 켜면서 역사의 기록이 남는 듯이 큰 소리를 치면서, 야, 우리 다 없앨 때 너희들도 다 없애자. 뭐라 그랬어요? GP를 없애는 게 뭐 비례적으로 한다고?
우리는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북쪽이 28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례적으로 하면 우리 하나 없애면 북한이 지폐를 3개 없앨 거라고. 착각하지 마소. 착각하지 말라고. 말장난합니까? 그렇게 북한이 소홀한 것 같으면 우리 지금까지 군대를 훈련시키고 국방비서가 할 필요도 없었어요. 안 당해봤어요? 우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북을 지킬 수 있는 동시에, 북의 도발에 맞설 수 있는 동시에 미국을 끌어들여서 북쪽에 맞서게 한 거는 이 대통령 두 분이야말로 미국에 대해서 카터와 닉슨 그리고 트루만에 대해서 완전히 절벽작전을 한, 벼락끝 전술을 한 겁니다. 벼락끝 전술. 김정은이가 혹은 김정일이가 여기서 배웠는지 지금 벼락끝 전술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 벼락끝 전술 쓰니까 우리는 그냥 뭐예요? 불에 녹는 플라스틱 봉지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옆에 갖다 대기도 전에 플라스틱 봉지가 불에 녹는 거 봤죠? 대기도 전에 난리를 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오그라들어 버려요. 자칫 안 남기고. 지금 그 형상이에요. 전력도 없고 훈련도 없고 사기도 없으면 평화 없습니다. 이 국방부가 지금 추구하는 게 전력도 줄여라, 훈련도 하지 마라, 네? 사기도 무너져라. 이거 우리 지금 한미 공동훈련도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요. 연합세 해체가 2022년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서 연합세 해체를 그냥 한다? 그 뒤에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그때까지 연합사 해체되기 전 2022년 전까지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는 한 연합사 해체를 미루든지 아니면 그 전에 뭐 미국이 볼턴이 얘기한 것처럼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사이에 합의한 게 연내에 비핵화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하든지 그 두 가지 조건이라면 계획대로 2022년이 된다 해도 우리가 약간의 운신의 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되어가는 꼴을 보면은 김정은이가 안 하겠다라는 그 고집보다도 안 해도 좋다라고 응원해주는 중국과 한국 때문에 비핵화 2022년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군 통수권자라는 자리는 군만 끌고 가는 게 아닌가. 통수입니다. 통수. 어떤 통수? 군이 국민의 생명과 영토와 자산을 지키도록 군이 그걸 해줬도록 총괄해서 통수하는 게 군 통수권자예요. 과연 지금 군 통수권자가 5,150만의 재산과 이 땅덩어리의 안보와 개인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지, 국방백서에서 적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빼라고 한다면 항상 지금 국방부가 하는 게 뭐냐면 검토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검토하고 있다 할 때는 벌써 그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지시받아, 청와대에서 지시받아가 그 방향으로 몰고 가면서 한 번쯤 성 물러서가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지익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국민 안보 지켜줘. 목에 칼 하나도 갖다 대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뢰질겁을 먹고, 군이 지뢰질겁을 먹고, 국방백서에서 적이라는 단어 빼겠습니다. 병력 감축하겠습니다. 군 복무기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애들 기분 안 상하게 하기 위해서 병사 외출을 30% 확대하겠습니다. 위수지역을 없애겠습니다. 위수지역 병사 없애고 병사 외출 30% 확대하면은 선진화된 병력 문화가 만들어집니까? 차라리 캐바레를 만들죠. 군대를 만들지 말고 오락장을 만드시든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시고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지금 어제도 제가
죽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제 방송 내용이 제 나름대로 여기저기 자료를 많이 찾고 오랫동안 이 문제를 사실 북한 선박 문제가 거의 한 달 전 이상에 터졌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미국까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거의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간 과정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던 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드루킹 문제를 검찰이 어떻게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 혹은 눈치를 지시는 안 받았다 손치더라도 눈치를 봐가면서 처리할까 하고 지켜보느라고 이건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결국 이 문제도 엄청난 문제죠. 근데 제가 그걸 올렸는데 이게 그냥 남동발전의 문제도 아니고 경남은행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도 10달 전부터 알고 있고 우리 정부도 10달 전부터 알고 있는 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부처들이 다 알고 묵인해주거나 묵시적으로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한데도 들어본 사람이 2,000명밖에 안 돼요. 저는 제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2,000명만 봤을까? 뭔가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금 지울 수가 없어요. 유튜브를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여기서 접을 수는 없습니다. 한 달 반 전부터 유튜브 조회수, 구독수가 그 전에 유지해오던 평균에 처음에 4분의 1로 떨어지더니 그 다음에 5분의 1, 10분의 1, 이제는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만들 때 기울이는 정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심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생각에 동감을 하신다면 꼭 구독 버튼과 함께 공유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교육이 저의 첫 번째 목적이니까요. 감사합니다.